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미입니다. 공매도는 끝났고 이제 현물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자, 그 장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쳐주고 있었고 이 자리가 유지가 되고 반등이 나오면은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담는 전략이라던가 이걸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시장이 좀 불안하니 그대로 일단은 손을 내지 말고 지켜보자. 누가 승부 결판을 내는지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거래일 동안 낙폭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폭이 심했을 때 과거에는 어떻게 반영했다? 더 큰 상승폭들을 만들어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나올 수 있지만 가격이 매우 저렴해지면은 매수세가 크게 들어올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파미셀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던 부분이 공매도 재개가 다가오면서 가격대가 계속 하락을 점점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공매도 수량들을 보게 된다면은 비중이 4%까지 쭉 오르면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다가 애매한 부분까지도 계속 4월 초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가격이 60선까지 빠지니까 어떻게 됐다? 점점 비중들이 줄어내 가다가 결국 이 거래일 동안 크게 폭락을 하면서 매매 비중이 0.08입니다. 자, 오늘자 이 반영까지 포함을 하게 됐을 때, 자, 이 비중은 거의 다 공매도가 털려버린 가격이 될 거고, 이미 이런 12,000원대부터 사줬던 물량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얘네도 그전부터 공매도를 쳤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을 때 피해봤던 금액들을 평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계속 공매도를 해서 평단을 낮췄을 겁니다. 그러면 12,000원은 아니더라도 평균 단가 뭐 11,000원, 요런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는 뭐예요? 갭이 너무나도 수익률이 작으니까 훅 빼서 여기에서 공매도 청산하고 공매도 청산이 딱 두 번 들어가고 여기서부터 뭐 해야 됩니까? 이 공매도도 가격을 빌려와가지고 주식을 빌려와가지고 공매도 치고 수익 먹고 저렴한 가격에 사서 이 주식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럼 뭐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얘는 수익 쳤고 그러면 현물 저렴할 때 사가지고 줘야겠죠. 그러면은 매수세가 붙어주게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외국인들이 거의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기관은 계속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기관이 줄곧 받쳐주다가 최근에 가격이 쑥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집 나갔던 외국인 돌아온다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큰 수량들을 매집을 하고 있다. 왜? 여기에서 가격을 잡아가지고 물량을 넘겨줘야 되니까. 그리고 오늘자에 저점까지 내려왔던 가격 있죠. 8,200원대. 그리고 오늘 종가에 마무리한 가격. 이 선을 그어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 가격을 찍었던 12월에 이제 막 처음 올라오면서 그 다음 반등을 조정 주고 반등을 만들어 내려던 해당 그 가격 정도까지 돌아온 거거든요. 그럼 얼마나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까? 자, 이렇게 11,000원, 12,000원에도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는데 이 가격은 당연히 물량이 많이 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시세를 확인을 하고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 자리를 지지랑 반등이 제대로 확인되는 그 타점에서 어떻게 수익 구간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했고 이 아래 꼬리로는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 짝꿍댕이 바닥을 찍는 형태로 형성이 되었지만 지지 라인이 유지가 되고 이쪽에 물량들이 많고 공매도가 스탑했고 여기에서 외인들이 돌아왔다. 외인들이 지금까지 주고 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얘네는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매수를 해서 들어 올려주게 될 거고 그러면 이 지지가 지켜지는 걸로 나오겠죠. 지지가 지켜지면서 해당 자리 다시 11,000원대 회복을 하게 됐을 경우에 이쪽 라인도 많은 사람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지를 한 단계 더 받아주면서 다시 얘가 상승 추세를 보였던 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과거 이렇게 낙폭이 심했을 때도 정고점의 가격을 뚫고 지지를 받쳐주니까 재차 반등이 나왔던 것처럼 자, 우리도 그러면 다시 단계적으로 보았을 때 일단은 이 지지를 받쳐주면서 이 고점 라인들을 단계적으로 요 9,550원 그리고 11,500원
그리고 12,900원. 단계적으로 요 고점 라인들을 뚫고 지지를 받쳐주는 그런 자리에서 한 단계씩 더 올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파밋에 워낙에 지금 저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가격 범주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파밋에 대해서는 이 실적 재무가 너무나도 좋았고 이번에 상승폭 자체가 다 큽니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부채 비율은 굉장히 건전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영업이익률이라던가 그리고 ROE, ROA, PE 다 모두 다 이렇게 엄청난 큰 폭의 상승으로 인해서 저평가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향 추세가 충분히 가능했던 거고 벌써 시세가 끝날 만큼 그런 변수가 있었던 게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매출액 성장률이 이 코스피 제약주랑 코스피를 비교를 했을 때도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바로 월등히 점프를 해내가면서 성장률을 높여냈는데 자 여기에서 2025년도 더 높아진 걸로 확인이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 자체도 이번에 더 상승을 보였죠. 그러면은 이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코스피의 제약주 대비해서도 영업이익 성장률이 뛰어나고 매출액도 뛰어나고 그러면 우상향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에 이게 세계 최초 원조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기업이기 때문에 청생급업 수업 수혜가 당연히 연결될 수 있겠죠. 네이처셀이 개별적인 이슈가 나오고 지금 경고 종목 들어가면서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만큼 파미셀에도 해 뜰 날이 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장도 너무 힘드셨고 하니까 짧게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지금 시장에 아직 갭이 떨어져서 중간에 갭을 메우더라도 자리를 잡는 시장들이 아니고 지금 대선이라는 게 결과 발표 이후에 60일이 딱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정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일정주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 사이 동안에 장도 안 좋으니까 수급이 다 정치 테마주로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정치 테마주가 단발적으로 막 이렇게 이슈 있어서 튀는 거는 제가 매매를 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서. 그런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인물주는 아주 작은 비중 그리고 한 8할 정도는 정책주 매매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자리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결국 이 기회라는 거는 한 번씩 꼭 오거든요. 근데 이게 기회인지 아닌지 몰라서 지나쳤던 적이 많으실 겁니다.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은 많이 떨어졌을 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그 기회는요. 떨어지기만 할 때가 아니라 떨어지고 바닥을 잡거나 떨어졌는데 어디로 수급 쏠림이 심해가지고 단기 매매가 수월해지거나 자 요로 두 개일 때가 많이 떨어진 시장 속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바닥이기보다는 단기 매매에 적합한 수급 쏠림이 나오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플랜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수급 쏠림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장에 지금 대선 이전까지 정치 테마주를 할 건데요. 이 정치 테마주는 초반에는 인물주가 가능합니다. 초반에. 근데 이후에는 인물주가 더 올라가든 말든 아예 매매 안 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정책주로 볼 겁니다. 그리고 가시화되고 거래대금 빵빵 잘 도는 그런 정책주를 순환매 돌아가면서 샀다 팔았다 단기간에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요. 이게 완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보고 있는 가격 포인트 라인이 있습니다. 이 가격 오면은 이때부터 해서 최바닥을 잡기 위해서 국장에 코스피 3 레버리지가 있어요. 3배 뛰기 먹는 거예요. 코스피 1% 오르면은 3%, 요렇게 10%는 30%, 요런 식으로 먹는 거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수 바닥에서 줍줍하는 수수료나 환차익 걱정이 제일 적는 요 상품 공개와 함께 가격 전략 요렇게 투 트랙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같은 시장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어도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장이다 보니까 꼭 여러분들이 시장에 소외되지 않으려면은 단기주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수급 쏠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 테마로 호재에 있어서 그게 단기간에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보통 정치 테마주 내에서도 초반에는 인물주 매매 가능하고 이후에는 정책주로 넘어간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요. 자, 아가방 컴퍼니를 장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장이 폭락을 했다. 정치 테마주에만 수급 쏠리고 시장은 폭락, 지수는 폭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가방 컴퍼니 장 전에 수급 양호해서 시초가 매수 접근 들어가서 가격 찍힌 매수가 대비 10% 정도 올라오면은 수익 실현하셔라 라고 단기 공략주 아가방 컴퍼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가방 컴퍼니를 보시면은 개장 때 9시가 이 가격이에요. 요 캔들. 지금 보면은 시가가 7,560원 돼 있고요. 자, 장 전에 넥스트레이드부터 해가지고 시세가 올라오고 해당 가격대 얼마에서 유지가 됐냐면은 7,770원. 요 가격 즈음에 계속 자리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요 지지를 확인하고 42분에 확인을 하고 문자 발송을 도와드렸고, 그러고 나서 시초 시작하기 이전에 단기 조정 나와서 더 저렴한 가격에서 접근이 가능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렇게 여기서부터 매수 시초가 이하부터 접근 들어가가지고 9시 27분 단 30분도 안 돼서 16%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수 가격 대비하여 10% 이상의 수익 실현은 충분히 가능했겠죠. 지금도 가격을 지켜주는데 왜 매도를 했냐?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수익을 계속 챙겨나가는 전략으로 요즘 여러분들께 제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워낙에 변수도 강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에서 제가 정책 테마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정치 테마가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근데 이 탄핵에 관련된 인물주를 매매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고 국장뿐만 아니라 미국 나스닥도 지금 선물은 거래 정지가 됐거든요. 그런 정도로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정치 테마로만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요거는 매매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인물주를 좋아하진 않지만 지금 특수 몇 인물 있었죠. 뭐 이재명이라던가 이런 것만 튀었다가 빠졌던 상황이고, 결국에 아직 인물주로 대선 후보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 것들이 있고 눌림목 구간에 다시 잡을 수 있는 게 있다. 근데 이거는 초까지만 가능하고 대부분 정책주. 아가방 컴퍼니도 정책주잖아요. 그래서 정책주는 차라리 좀 나아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돌아가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책 테마에 관련해가지고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국장에 단기적으로 테마주 가격 공략 하실 수 있는 초반에 인물주 조금, 그리고 비중이 대부분 정책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타점 올 때마다 제시 도와드리면서 짧게 살았다 팔았다, 자, 요런 전략으로 취할 거고, 최바닥이 잡힌다라고 한다면은 사인이 나갈 겁니다. 자, 코스피의 3 레버리지 상품, 그리고 해외 주식, 미국 3대 지수 중에 이 낙폭과 얼마나 저평가를 받고 있냐에 관련해서 그거를 지수 중에 딱 하나를 꼽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환차익이라던가 수수료 분석해서 가장 베스트의 상품 바닥에서 접근 들어가는 이 투 트랙으로 이번 폭락장 같이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흐름대로 따라잡아서 같이 한번 매매 진행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띄워드린 번호 010-4407-6279번 이 번호로 여러분들이 구독자 3글자 쓰셔가지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구독자 인증 문자 3글자 쓰셔서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다 무료로 가격 전략까지 공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수익을 위해서 위기를 기회로 화이팅입니다.